10일과 17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택배법 쟁취, 택배 노동자 기본권 쟁취, 6.24 전국 택배 노동자 대회 성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남도청 앞에서도 어제 오후에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진일 교육선정국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진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국장님? 예, 지난주 10일에는 세종시를 비롯해서 서울, 경기, 광주, 울산에서 진행됐고 어제는 경남과 부산에서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택배법 쟁취와 택배 노동자 기본권 쟁취 그리고 6.24 전국 택배 노동자 대회의 성사 의지를 알렸습니다. 네.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택배 노동자 대회가 진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핵심 구호인 택배법 쟁취, 택배 노동자 기본권 쟁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택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택배 관련 법안들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92년 처음 택배가 시작될 때는 택배법이 있어서 운송거리, 무게, 부피에 따라 요금을 정했고 택배업체 허가 기준도 정했습니다. 근데 IMF를 앞두고 규제하라 바람이 불던 1997년 네. 택배업을 규제하던 제도 자체가 없어졌고 그에 따라서 택배사들이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무법천지가 되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택배 요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음성적인 리베이트인 백마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네. 택배사들이 시장 장악을 위해 벌인 저단가 경쟁 때문에 택배 요금은 계속 하락했고 택배 노동자 처지도 열악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자 국토교통부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형 물류 서비스로 발돋움한 택배 산업에 관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게 택배라는 게 물류잖아요, 물류.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해외로 나가는 이런 물류 서비스가 있고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택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해외 물류랑 국내 물류랑 이게 그 적용 기준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외 물류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화물, 네. B2B랑 네. 이제 생활 물류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B2C, 네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 퀵, 네. 택배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생활 물류라고 해갖고 배달 서비스까지 해갖고 네. 생활 물류로 규정을 짓고 이제 범위를 잡고 거기에 관한 법안을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고 한 겁니다. 아, 그러면 B2B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법적인 화물운수사업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택배가 화물하고 좀 영역이 좀 다르고 네. 그랬는데 이제 맞지 않는 법에 적용을 받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점도 많았던 거고. B2C 서비스를 B2B 법안을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 묶어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은 B2C 생활물류 관련 법안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법, 생활물류 서비스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까? 아, 예, 크게 좀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백마진으로 왜곡되고 저단가로 기형화된 택배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 5일제 도입으로 택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그리고 상시적 계약 해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용제 신청 제도로 인해 유명무실화된 산재보험을 사용자 전액 부담으로 실효적으로 의무화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짜 노동 분류 작업 등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도 엄연한 택배인데도 네. 우편법을 적용받아서 차량을 비롯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요.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도 택배법을 적용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체국 택배도 이 법률 안에서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이 법에 대한 택배 노동자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사실 택배 관련 법 제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직접 겪다 보니 택배 노동자들 누구나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 제정을 당기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택배 노동자 요구를 모으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조합원들이 같은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은 물론이고 같은 구역에서 배송하는 다른 택배 회사들, 롯데, 한진, 로젠 택배 기사들을 만나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네. 저 흔쾌히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한 이런 열기는 6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 택배 노동자 대회에서 확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택배법,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이 분류와 관련해서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이 법안에 좀 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현재는 개선이 됐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뭐 사실 이제 그동안 택배 회사들은 분류 작업이 택배 노동자의 당연한 업무이냐는 주장해 왔는데 네. 근데 사실 지난해 이제 그 공짜노동 분류 작업의 실태가 밝혀지면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이런 장시간 노동의 원인 분류 작업 때문이고 이게 공짜노동종이나 사실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거든요. 네. 왜 늦게 오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이 공짜노동 때문에 된다는 것을. 네. 이 생활물류 서비스 제정 취지가 네. 택배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이번 법을 제정하면서 이 택배 노동자 장시간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분류 작업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지난번에도 뭐 CJ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깊게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법안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은 있겠어요. 네, 아직도 다투고 있는 거죠. 네. 자, 우정사업본부.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단가를 후려치고 있다. 그래서 택배 산업을 교란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국장님. 예, 6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 연제우체국이 아파트 전담 위탁 배달제와 관련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제구 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는데 문제는 개당 예비 가격이 795원으로 위탁 택배원들이 지급받는 금액인 1,166원보다 400원 가까이 인하된 단가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배달을 맡을 택배 노동자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400원 가까이 인하된 단가로 배송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경영적자를 해소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진행하는 거고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택배법이 없는 상황에서 택배사들이 저단가 경쟁으로 택배 요금을 인하시키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벌였는데 네.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단가를 후려치면서 또한 이런 택배 요금 정상 흐름에 역행하면서 택배 산업을 교란시키고 있는 거다. 저희들은 이렇기 때문에 좀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연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부족하기보다는 저희들은 네. 다른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배달하는 배송 노동자들한테 낮은 단가로 하면서 경영 적자를 해소하는 거고 저희들이 더 문제적으로 보는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이런 식의 이제 안 좋은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데가 부산이거든요. 부산. 네. 그럼 이번에 부산에서 진행을 하고 이것이 좀 효과를 본다고 싶으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저희들이 이제 규탄했던 저단가 정책, 단가를 후려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부 계약을 단가를 낮춰가지고 안에 있는 분들의 건당 그런 서비스 단가도 낮추는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그런 악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그 노조 불인정 문제 현재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뭐 정부가 설립일정 발표한 지 벌써 1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네. 여전히 CJ 대한통운은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며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행정사상을 통해 법을 판단을 구하겠다는 건데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택배 노동자 마찬가지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노동자도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네. 최근에는 우체국 재택 집배원들도 우체국 소속 노동자가 맞다고 이미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CJ에 대한 통은 더 이상 시간 끄지 말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교섭에 응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좀 요구를 합니다. 네. CJ 대한통운이 시장 지배력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뭐 지금 거의 50%를 50%를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곳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택배 노동자분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의 노조할 권리와 좀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한국 정부가 결세 자유, 강제 노동 금지 등 ILO 핵심 협약을 기준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미루고 있습니까? 네. 예, 국제적인 규탄을 받고 있고 특히 EU에서는 이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결사의 자유 부분은 그 노조할 권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핵심 협약입니다. 네. 특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공무원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이 미뤄지면서 누구나 단결권, 행동권, 교섭권 등 노동기준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준이 이루어지면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핵심 협약의 비준이 벌써 20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부정당하며 온갖 부당한 처사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욱더 아쉽고 분노스러운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되었다면 CJ 대한통운 재벌 택배사가 노조를 불인정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없었을 텐데 네. 라는 아쉬움들. ILO 핵심 협약 비준이 빠르게 되었다면 저희 택배 노동자들 뭐 근무 환경, 노조할 권리도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장이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ILO 협약 비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아니군요. 굉장히 속도가 있게 추진한다. 많이 늦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택배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인가요? 아니요,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곧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반기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임시회가 뭐 열린이 많이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국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택배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택배 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날씨가 덥던 춥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국민 여러분들에게 택배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한 개선은 필수적이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늘 저희들에게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법 제정과 택배 노동자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저희들 투쟁에 조금만 더 힘을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택배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